오늘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합니다. 각 당의 대변인과 비서실장, 또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합니다. 오늘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찬 회동 이후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도 가질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저 방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청탁과 서희건설 매관 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내란 특검.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왔다가 또 나갔다가 이렇게 좀 되게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추 전 대표는 2시간여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추 전 대표와 함께 있던 의원들도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오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총재가 오늘로 예정됐던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11일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서희건설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경위를 캐물을 계획입니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네고 박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외관 매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이번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5년 내에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올 12월 입주 예정인 위례신도시 인근 아파트. 시공은 민간 건설사에 맡겼지만 LH가 직접 분양합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입니다. 앞으로 LH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파는 대신 100% 직접 시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5년 내에 6만 호를 착공합니다.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습니다. 공급 물량을 과감하게 늘리고 속도는 빠르게. 정부가 이번 공급 대책에서 강조한 건 속도입니다. 민간이 LH로부터 토지를 사고도 착공을 미뤄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LH가 직접 나섭니다. 주택 공급 목표치는 5년 내 135만 호 착공으로 잡았습니다. 연간 27만 호, 매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노원과 강서, 강남 등의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만 3천 호,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 유휴 부지에도 4천 호를 착공합니다. 1기 신도시는 물량이 정해진 공모 방식 대신 주민들이 원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출 규제도 추가됐는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를 50%에서 40%로 낮춥니다. 전세 대출에 DSR을 확대 적용하는 대신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2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도 막는 등 다주택자 규제도 강화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주말 사이 전북과 충남에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에는 200년에 한 번 정도라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빗물이 무릎 높이까지 찬 마을. 소방관들이 장대비와 벼락을 헤치고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킵니다. 왕복 8차로 도로는 이미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차에 타 있다가는 이제 죽게 생겨가지고 문 열고 손님이랑 같이 피신했죠. 전북 군산에
1시간에 152.2mm, 200년 빈도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인근 전주와 익산 등에도 하루 사이 20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상가와 주택 150여 곳이 침수돼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보다가 물이 이렇게 이렇게 차려고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군산 등 전북 일대 주민 120여 명은 침수 우려로 학교와 경로당으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선로가 물에 잠겨 전라선 전주역과 익산역 구간 운행이 3시간 4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또 전북에서만 축구장 5,800개 넓이에 논과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서천에도 1시간에 137mm의 극한호우가 관측돼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박스 젖었고요. 물건 다 이렇게 드러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을. 네. 낙뢰가 잇따르며 세종시와 충남 일대 1,1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은 가운데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피해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 거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미국도 추가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에 있는 정부 청사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부 청사가 직접 공격당한 것은 2022년 2월 개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 공격으로 청사 본관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Наші рятувальники продовжують тут працювати. І все виглядає таким чином, що Росія не готова і не прагне миру, не готова до перемовин. 러시아는 키이우뿐만 아니라 크리비리흐와 드니프로 등도 드론 800여 대와 미사일 10여 기로 공격했습니다. 하루에 동원된 드론 규모는 전후 최대 규모로 1살 아기를 포함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기인 에너지를 빼앗아야 한다며 미국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У російської нафти, як і у російського газу, немає майбутнього. Якщо Америка надалі буде саме такою рішучою, це буде відчутною зміною ситуації.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re you ready to move to the second phas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or punishing Putin? How is your call with the Prime Minister?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켜 푸틴 대통령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며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한 2차 관세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각 8일 워싱턴에서 유럽연합 대표단을 만나 관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항복을 촉구하며 가자시티를 집중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지막 경고라며 하마스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흰색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가자시티 외곽에서 공세를 벌여온 이스라엘군은 지난 5일부터 가자시티를 집중 공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는 가자시티의 한 고층 건물과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몇 시간 뒤 폭격했습니다. 현지 보건부는 간밤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시티 전역에서 14명이 숨졌고 피란민이 머물던 가자시티 남부의 학교도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무장대원을 공격했으며 가자지구에서도 로켓 2발이 발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남은 인질을 석방하고 무장을 해제하면 전쟁이 즉시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무기를 내려놓지는 않더라도 모든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하마스와 심도 있는 협상 중이라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틀 만에 마지막 경고라며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하마스는 남아있는 인질 20명 가운데 일부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한 휴전안에 동의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모든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닷새 연속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상승 중이지만 오름폭은 제한적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3포인트 상승한 3210.42에 코스닥은 5포인트 오른 816.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이 경기 우려를 자극했고 금리 인하 기대가 엇갈리며 주말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최고치를 경신한 뒤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 속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방산과 에너지주, APL과 현대건설 등 화장품주, 건설주 흐름 좋습니다. 반면 HL만도와 SL 등 자동차주, 대한조선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솔브레인 홀딩스와 젠백스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89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용 장난감이 완구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의 한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하는 타구와 스마트 바둑 등 다양한 놀잇감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놀이는 노인들의 신체 건강과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노인들을 위한 장난감 체험장도 생겼습니다. 장난감을 직접 사용해보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然后的话也可以跟我们老伴我们一家人也可以在那里互动可以玩玩所以我就挑选了这几个我感觉挺好的 장난감 제조업체들은 노년층이 늘어나는 시장 변화에 발맞춰 실버 시장을 겨냥한 제품 개발과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老年玩具市场这里面的这个发展变化非常快，不知道怎么玩。现在很多老年朋友开始喜欢上这个老年玩具，我们也感受到这个市场的这个需求在不断的增加。 다만 기존 장난감 시장은 어린이 완구의 기준이 맞춰져 있어 노인들 신체 등에 맞춘 새로운 생산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타마시에서 지역산 생강을 활용해 맥주처럼 발효시킨 이른바 진저에일을 만들어 농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기모노 차림과 상투머리가 눈길을 끄는 슈토 고이치 씨. 그가 만든 발효 진저에일은 영국식 무알코올 음료로 매운맛 속 부드러운 단맛이 특징입니다. 원료는 휴경지가 늘고 있는 미누마구에서 재배한 생강입니다. 休耕地いっぱいあるなっていうことに気づいて、でだんだんもったいないなと、何かできないかなというところでジンジャービアを作ったらどうなるのかなっていうところが 대학 졸업 뒤 주류 회사에 다니며 발효 진저에일을 접한 슈토 씨는 생강을 활용한 농업 활성화 계획으로 시가 주최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4년 전 빈집을 개조해 양조장을 세운 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독특한 맛의 발효 진저에일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현재 5농가가 휴경지에서 생강을 재배하게 됐습니다. 슈토 씨는 발효 진저에일이 사이타마의 명산품으로 자리 잡아 휴경지 감소와 농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을 밟았던 쿠바인들이 수갑을 찬 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바나 공항에 전세기 한 대가 착륙합니다. 탑승자는 161명의 쿠바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른 추방입니다. 쿠바 정부가 자국민의 추방 도착 장면을 국제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발이 묶였던 추방자들은 수갑을 풀고 한 명씩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그중에서도 한 여성, 레에스 씨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리는데요. 남편과 딸은 미국에 남기고 혼자 추방됐습니다. They left behind my 2-year-old daughter. They told me the girl was American and could not leave the country. 쿠바 당국은 다시 돌아온 이들이 쿠바 사회에 적응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They're Cuban, this official tells us. They go home where their family is. They don't have a problem with immigration to be reinserted into society.
하지만 쿠바와 미국의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인데다가 전기와 식량난에 시달리는 쿠바가 수만 명의 추방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세네갈 수도 다카르의 주택가 사이에 자리 잡은 버섯 모양의 독특한 집. 버블하우스로 불리는 세네갈의 오래된 주택입니다. 버블하우스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 지어졌습니다. 빠른 보급을 위해 혁신적 건축 기법을 활용했는데요. 철근 없이 콘크리트를 얇게 겹쳐 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Cercle de 6 mètres de diamètre, sur lequel on vient accrocher un ballon en néoprène qu'on gonfle, sur lequel on va venir mettre une armature métallique et projeter béton à prise rapide qu'on appelle la gunie. 그러나 이 주택은 곧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워 대가족을 선호하는 세네갈의 생활 양식과 맞지 않고 현대적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Moi, je suis un peu pour préserver certaines choses quand même, parce que dans un futur, par exemple, dans 100 ans, cette maison, si elle existe toujours, elle sera quelque chose d'extraordinaire. 버블하우스는 다카르 전역에 한때 500채가 넘게 있었지만 지금은 50채 미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낚시객들의 성지 부산 감천항 일대 방파제에 불법 텐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국의 계도도 소용이 없는데 해양오염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큽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평일 주말할 것 없이 낚시객이 몰리는 부산 사하구의 한 방파제. 곳곳에 크고 작은 텐트가 놓여 있습니다. 식재료부터 휴대용 가스버너, 담금주의 옷까지 각종 생활 물품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쇠못을 박거나 자물쇠도 채워뒀습니다. 알박기 텐트입니다. 낚시경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 뭐 그냥 노실 때 비사람하게 사는 게. 몇 년 전부터 하나둘씩 생겨났는데 항만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입니다. 파도 같은 것도 넘어오고 위험하고 해서 이거 설치하시면 안 되거든요. 저번에 철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좀 설치한 지 좀 오래되셨어요, 저거를? 해양항만당국이 점검을 벌여도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박기 텐트 생활에 맞춰 음료와 음식을 파는 매점까지 들어섰습니다. 문제가 잇따르면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경고문을 붙이고 철거를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소용이 없자 고발 조치까지 들어갔습니다. 다른 방파제는 어떨까? 낚시객 출입을 막으려고 당국이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설물이 훼손되고 맙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게 보면 밤에 이제 술을 드시고 뭐 고성방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뭐 서로 뭐 옆에 사람들이랑 다툼이 있어가지고 사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어려움이. 방파제에 난립한 알박기 텐트가 바다 환경과 항만 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 고발장을 접수한 해경은 텐트 설치자의 신원을 추적해 무단 불법 행위를 엄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정부가 야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심야약국을 반납하려는 약사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약국입니다. 지난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새벽 1시까지 문을 엽니다. 늦은 밤 적게는 5명부터 많게는 10명까지 환자들이 찾아오지만 올해 말부터는 심야 영업을 중단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기도 힘들고 특히 가족들이 이제 거의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2년 전 약사법 개정 이후 정부와 자치단체는 법과 조례를 고쳐 공공심야약국에 시간당 4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약국이 청주 시내에 구별로다가 적어도 2-3개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또 청주 시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심야에 3시간 이상 매일 문을 열어야 하는 점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실제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해본 약사 10명 중 6명은 심야 운영 중단을 고려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사 대부분이 자영업자다 보니 매일 문을 열면 사생활과 건강은 물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을 늘리고 요일제로 운영해 돌아가면서 쉬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가의 지침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요일로 나눠서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야 시간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공공 심야 약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던 박찬욱 감독의 작품 어쩔 수가 없다가 아쉽게도 수상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신과 비평가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한국 영화의 저력을 세계에 다시 확인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베니스에서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열 하루 동안 진행된 베니스 국제영화제를 마무리하는 순간 박찬욱 감독의 이름은 끝내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첫 시사회 이후 9분간의 기립박수와 함께 미국 영화평점 사이트 로틴토마토에서 만점인 100점을 기록했고 매혹적인 블랙 코미디라는 호평이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트로피를 들어올리진 못했습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의 영예는 가족의 다양한 관계를 그려낸 짐 자무시 감독의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에 돌아갔습니다. 박 감독은 내가 만든 어떤 영화보다 관객 반응이 좋아서 이미 큰 상을 받은 기분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원작을 처음 영화화했던 그리스 감독이 작품에 만족감을 전해왔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한국 영화로 만들어져야 할 운명이었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13년 만에 한국 영화가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제작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외신에선 어쩔 수가 없다처럼 큰 호응을 얻은 작품이 상을 받지 못한 건 이변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In realtà noi in Italia conosciamo già da molto più tempo e devo dire che qui molti sono affascinati da questo genere di film. 박찬욱 감독의 도전은 내년 3월 예정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이어집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후 한국 영화가 또다시 헐리우드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영화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니스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어제 충남과 전북에 극한 호우가 쏟아진 데 이어 오늘도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해 남부 해상에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어 오늘 오전에 전라도와 경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경북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 최대 100mm 이상, 전북 남부와 광주, 그밖에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10에서 60, 최대 80mm 이상으로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는 제주도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전남과 제주도에 돌풍 벼락과 함께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와도 늦더위는 계속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광주와 대구가 29도 등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남해안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가 무덥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법. 농번기에 발생하는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농기계 사용 전 안전사고 예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첫째, 농기계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합니다. 둘째, 농기계에 오르내릴 때는 작업하의 진흙을 제거하고 승차용 손잡이와 계단을 이용합니다. 셋째, 논밭에 들어갈 때는 15도 이하의 경사로로 운행합니다. 넷째, 농기계 운전 시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합니다. 다섯째, 야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등화장치를 사전에 점검하고 반사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안전한 농기계 사용이 사고 없는 농촌을 만듭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이 필수입니다.